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트럼프 재선이라는 등불, 홍콩으로 튀는 불똥, 날아드는 북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국면에서 미중 갈등이 지금 첨예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게 홍콩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지금 첨예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맥락을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네. 홍콩 반중 시위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다시? 그렇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의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지금 나선 상황인데요. 주말에 이제 대규모 거리 행진까지 예고를 하면서 대형 시위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단 활동을 금지한 명령을 내세우면서 초반부터 강경 진압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갑차, 물대포, 최루탄까지 동원돼서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장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결국 한 200명 가까운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 정치인들이 이 중국의 보안법 추진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있고요. 영국, 호주 등에서도 시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홍콩의 어떤 시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국제적인 문제까지 이제 비화될 그럴 조짐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보안법이 뭐죠?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이 전인대에서 이제 이 법률 초안을 이제 밝힌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홍콩 내의 국가 분열 그리고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과 외국 및 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 활동을 금지 처벌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랑 좀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들 보는데요. 이 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 홍콩 내에 지금과 같은 어떤 대규모 시위들은 사실상 금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부 야권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 선거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의무적인 국가 안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상당한 반발의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데 결국 홍콩이 중국화되는 그런 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참 전에도 한번 추진하다 안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에도 사실 이제 보안법 제정 추진이 쟁점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그때 상황이 지금보다는 좀 덜한 게 당시에는 홍콩 정부가 이걸 추진했거든요. 중국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왜 홍콩 정부가 이렇게 중국의 어떤 앞잡이가 되느냐라고 반발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베이징 정부가 지금 이 법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반중 정서 그리고 홍콩 독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홍콩의 야권 성향 일간지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구해달라는 편지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내부적인 여러 맥락도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미중 관계 악화 이게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근거로 해서 중국을 겨냥한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했다라면서 옛 소련의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홍콩이라는 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개입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방치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미중 관계가 홍콩 문제로 더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지난해 홍콩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이미 대응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1992년부터 홍콩을 중국 본토와 분리를 해서 무역과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특별 지위를 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 인권법이라는 건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서 만약에 이제 이 특별 지위가 이제 유지가 안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특별 지위를 이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게 되면 이 홍콩 지역에 대한 특별 대우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홍콩이 지금 아시아에서의 어떤 금융 허브 이런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요. 백악관이 지금 중국의 보안법 제정 시도를 큰 실수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을 적용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국이 보안법 제정하고 미국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하고 이러면 걷잡을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각각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도력 이 문제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양국이 모두 좀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좀 갈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적 외교 안보적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 이 점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미중 그다음 홍콩 문제하고
북한 얘기가 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 문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화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화제인 건데요. 보통 이제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곧 핵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ICBM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어떤 무기 체계를 노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또 트럼프 행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더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핵전쟁 억제력 강화 이 얘기는 항상 해오던 얘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이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은 지난해에도 언급된 바 있다는 점에서 뭐 북한이 지금 큰 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국면에서 북미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뭔가를 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계속 상존하는 상황인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또 남북관계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좀 북한의 다른 길을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서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금 뭐 통일부가 지난 20일에 오이사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움직임도 사실 정부가 또 남북교류 재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의 어떤 근거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이사 조치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때 천안함 폭침에 대응을 해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이제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추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보수 정권에서부터 이 오이사 조치의 어떤 예외들이 여러 가지가 허용이 돼 왔고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또 남북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이사 조치가 사실은 좀 헐거워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사실 오이사 조치보다도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이사 조치의 실익은 이미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렇게 오이사 조치를 좀 이렇게 실효성을 상실했다라는 수준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오이사 조치 해제를 공식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오이사 조치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안함 폭침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어떤 이슈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적극적인 행보를 뭔가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창의적 해법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